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수날입니다.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좌익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소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대화 녹음을 공개한다면서 내용을 재생했습니다. 그런데 성문 분석 전문가들 사이에서 민주당이 이번에 공개한 이 같은 대통령 녹취록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편집 조작된 혐의가 농후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파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연대는 선진변호사협회 대표인 도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해서 오늘 대통령 녹취를 편집 조작한 자를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했습니다. 또 선진변협은 이번 녹취록 조작 의혹 사태를 제2의 김대엽 사건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이번 사태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윤석열 대통령 통화 내용이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기자회견 다음 날인 11월 1일 성문감식 전문가인 소리규명연구소 배명진 숭실대 교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공개한 통화녹취록을 그냥 들어만 봐도 녹취 상태가 아주 불량했으며 17.5초 정도의 짧은 내용이 부분적으로 이상하게 들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겠지만 배명진 교수 팀은 지난 2022년 MBC가 미국 순방 후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소위 비속어를 썼다면서 조악한 녹화 영상을 자막과 함께 보도했을 때도 소리 분석을 통해 해당 보도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배명진 교수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리 성문 감정 결과 17.5초의 소리 파일에서 편집 조작을 가리기 위해 바람소리와 같은 배경 잡음이 인위적으로 추가됐다면서 공천관리위에서 누가 왔었다는 말, 김영선 의원이 유세기간 중에 수고했으니 해주라는 말, 충성맹세한다는 말 등 세 구간에서 음폭이 상이하게 구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교수는 이어서 세 구간을 나누어 따로 들어보면 각 문장의 내용들이 아주 무의미하게 들린다면서 문장 내용 중에 돌출답변과 문장 끊김 현상이 존재한다. 17.5초의 짧은 시간에 발생한 내용들로는 그 중요한 청탁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4.1초에 예라는 목소리가 편집 삽입된 흔적이 있고 4.6초에 소리 단락 구간이 찍하고 기록됐다고 배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강성규 의원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명진 교수의 이번 감정 결과를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은 증거로서 가치가 상실된다. 편집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강성규 의원은 소리규명연구소 감정 결과를 소개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중 공관위에서 누가 왔었다. 김영선 의원이 유세기간 중에 수고했으니 해줘라는 말에서 조작된 부분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천 개입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뭔가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상한 녹취록 하나 갖고 그것도 조작된 흔적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운영위원장 자리를 찬탈한 우리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이 어제 그러니까 지난달 31일 아침 명태균 녹취를 틀었다면서 이 녹취에는 대통령 육성도 포함되어 있는데 앞뒤 다 잘라서 맥락도 없는 것을 틀었다고 말했습니다. 강명구 의원은 혹시 이거를 편집하셨나 아니면 짜집기를 하셨나 아니면 원본 그대로를 하셨나라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저에 대한 국정감사인가 제가 정부 여당이냐 저에게 질문하지 마시고 대통령실에 물어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명구 의원은 마치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만천하에
당사자 동의 없이 통화 녹음을 틀었는데 민주당에서 이게 어떻게 녹음된 건지, 제3자 녹취를 한 건지, 어떻게 제보가 됐는지, 어떻게 녹음이 되고 어떻게 유출돼 민주당 손에 들어간 건지에 대해 나중에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공개한 소위 윤석열 대통령 통화 녹취록이 편집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유우파 성향 시민단체인 선진변협은 오늘, 그러니까 11월 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대통령 녹취를 편집 조작한 자를 위계 공무 집행방해죄로 고발했습니다. 자유연대의 이번 고발은 도태우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자유대한연대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서 범죄 세력들의 내란 선동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급기야 통화 내역까지 조작하여 국민을 호도하는 상황은 그들이 대한민국의 정당, 국회의원들이 아님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2016년 사기 탄핵에 이어 또다시 기적의 대한민국을 망국의 수렁으로 빠뜨리려는 사악한 이재명과 조국 등의 범죄 세력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결연한 각오로 일어서야겠다면서 이에 따라 통화조작과 여론호도 범죄 세력을 고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대한연대 고발에 앞서 도태우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선진변협은 민주당은 녹취 편집 조작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선진변협은 이번 성명에서 2024년 10월 31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다며 내용을 4차례 재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은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누가 어떻게 녹음한 것인지 짜집기 등 위변조 여부를 검증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이 검증에 대한 보장 없이 펼쳐놓은 디지털 자료를 국민들이 믿어야 할까라고 추궁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 11월 1일 소리공학연구소의 배명진 교수와 5명의 소리 분석 전문가들은 이 녹취가 최소한 3구간을 짜집기한 것으로 분석했다. 배명진 교수팀은 2022년 MBC가 미국 순방 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비속어를 썼다며 조악한 녹화 영상을 자막과 함께 보도했을 때도 소리 분석을 통해 해당 보도의 허황됨을 지적한 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진변협은 또 당시 MBC 기자들은 음성 전문가들이 해독 불가로 본 음성에 자막을 붙여 방송한 뒤 논란이 커지자 보도의 정확성을 주장하지도 보도의 부정확성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았다. 해당 논란 후 MBC 기자단은 국익을 우선하여 언론 자유를 위축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라면서 MBC 좌익 기자들의 심각한 보도 윤리 결여를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은 공당이며 제1야당이며 대한민국의 최대 의석을 가진 정당이다. 신속한 보도라는 명분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보도한다는 핑계를 민주당이 댈 수는 없다. 민주당은 아직 녹취 편집 조작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편집 조작에 대해 미리 알았는가? 혹시 스스로 짜집기를 한 것은 아닌가라고 추궁했습니다. 선진변협은 모든 디지털 자료는 이미 손을 타지 않았는지 치밀한 검증이 필요하고 넘겨받은 뒤에는 일체 작용을 가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녹음이 편집 조작된 사실과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명백하게 사과해야 한다. 재발 방지 또한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진변협 대표인 도태우 변호사는 민주당은 해당 녹취의 짜집기 의혹이 전문가에 의해 제기된 바로 다음날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섰다. 원본성과 무결성이 상실된 디지털 자료로 탄핵, 임기 단축, 대통령 사퇴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후한무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선진변협은 또 민주당의 기자회견 직후 김대엽의 테이프에 다시 나라를 바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선진변협은 이 논평에서 2002년 부사관 출신 김대엽은
이회창 당시 대선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병무청에서 열렸으며 병적 기록이 파기되었다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폭로했다. 그는 조작된 녹음 테이프까지 증거로 제시했다면서 나라를 뒤집어 놓은 거짓의 주인공 김대업은 이미 방위병 서류 제작에 대한 뇌물수수 전과가 있었으며 대선 결과를 뒤바꾼 이 시대의 거짓말에 대해 명예훼손,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 등의 범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10월형이 확정돼 복역됐다. 이후 그는 또 다른 사기죄로 걸려 해외로 도망갔다가 잡혀 들어와 현재 5년 6월형을 살고 있다면서 데일리안의 2024년 8월 23일자 기사문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김대중 정권 마력, 그러니까 이 김대업을 앞세운 폭로는 그야말로 대선 결과를 바꾸고 노무현이 당선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김대업의 폭로, 민주당과 유착해서 김대업이 폭로했던 그 내용을 사실로 믿었고, 이에 따라서 이회창 시인은 상당한 불이익을 얻었던 것은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선진변협 논평은 이어서 김대업의 가짜 녹음 테이프 이후로 20년도 넘는 세월이 지난 지금은 딥페이크가 난무하는 고도의 디지털 사회이다. 디지털 자료는 너무나 조작이 쉽고 조작된 내용의 확산은 빛의 속도에 가깝다. 하지만 그 정보가 조작되고 확산되고 나면 이를 바로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소위 명태균 녹취록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 한다. 김대업 병풍 조작 사건 이후 20년이 더 지났지만 우리 사회의 방어력은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욱 취약해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선진변협은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부당 탄핵 당시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그 엄청난 가짜 뉴스들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8년 전 탄핵 전국 시에도 사후에 명백한 오보로 밝혀진 보도 내용이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보도들은 국회와 법정과 사람들의 입과 손을 타고 퍼져나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밝혀지지 않은 채 우리 사회는 탄핵의 쓰나미를 겪고 말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임계점을 넘으면 모두가 공범이 되어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조작을 조작으로 여기지 않으며 오직 진실로 되돌아가는 것이 악몽인 거꾸로 된 세상이 오게 된다. 누군가는 이런 결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그 바람은 우리 사회의 생존, 번영, 선진화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진변협은 명태균과 관련된 사안에서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유통될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 디지털 음성 자료에서 여기서 한 말과 저기서 한 말을 모아 거짓 문장의 육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손쉬운 일이다. 엄격한 검증 없이 이런 문장들이 진짜의 사실처럼 돌아다닌다면 흑색 선동으로 민주정이 무너지는 일은 순식간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번영과 자유, 발전도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논평은 이번 통화 녹취록의 구체적인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기 전에 나온 논평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예리한 논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변협은 모든 활동의 제1방향을 현 정권의 비정상적 조기종식에 두는 야당은 헌법적 공당의 책임을 돌아보고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눈과 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권 언론 역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도를 하여야 할 언론의 본분을 지켜 지난 역사의 우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궁극의 책임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사실과 거짓을 절묘하게 조합한 디지털 조작의 위험성을 감안해 보다 신중하게 대응함으로써 함께 사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공동의 위험은 공동으로 격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도태우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선진변호사협회, 선진변협의 이 같은 움직임들, 그러니까 바로 논평을 내고 성명을 내고 또 자유파 성향 시민단체를 법률대리에서 고발하고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들을 보면서 지난 4.10 총선에서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저 좌익 세력들이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 부당 탄핵과 같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는 이 마당에 소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를 맡고 있는 한동훈이라는 자는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자빠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한동훈 같은 자가 지난 총선에서 공천했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 한동훈이 공천을 취소시킨 도태우 변호사나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같은 그런 인사들의 최근 움직임들을 보면 얼마나 한동훈이 용서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